시진핑, 푸틴 그리고 김정은까지 북중러 정상들이 천안문 막루에 나란히 섰습니다. 무려 66년 만에 일어난 이 사건이 앞으로 우리에게 미칠 영향은 뭔지 이분과 진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주 오사카 총영사와 외교부 본부대사를 지내신 조성열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 교수입니다. 교수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세요. 교수님, 어제 이제 그 행사가 처음부터 끝까지 쭉 생중계가 되던데 어떤 장면이 가장 인상 깊으셨어요? 예, 아무래도 그 시진핑 주석을 중심으로 해서 예.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세 명의 지도자들이 나란히 선 것이 가장 인상적이었고요. 이거는 이제 10년 전에 바로 그 김정은 위원장 자리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섰었기 때문에 맞아요. 특히 좀 인상이 깊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면 당시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섰었고 당시에 10년 전에 그리고 지금 이제 거의 한 10년 만에 자리가 김정은 위원장으로 바뀐 거거든요. 이게 의미하는 건 뭡니까? 예, 지금 우리에게, 예. 이제 국제 질서가 예. 미국과 중국 간의 이제 이른바 전략 경쟁이 심화되면서 편짝에 들어갔다라고 볼 수 있고요. 예. 이 부분은 이제 바로 그 2023년 8월달에 있었던 미국 캠프 데이비드에 있었던 이제 한미일 정상회담의 모습과 좀 대비되는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23년에 캠프 데이비드에서 바이든 대통령이랑 기시다 총리랑 윤석열 대통령이었습니다. 예, 한미일 그렇습니다. 정상. 예, 그러니까 한미일 간에 예. 대비해서 이제 예. 이번에 북중러 3자 정상들이 예. 같은 이제 모습을 보여준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니 오늘 아침 이제 조간신문들 보니까요. 신냉전이 시작됐다. 뭐 이렇게 이 헤드라인을 뽑은 저 신문도 있던데 맞는 표현이에요? 지금 상황으로 그거는 이제 봤을 때? 적절하지 않습니다. 아, 그래요? 예. 지금 그것은 이제 현재 국제 정세를 바라보는 시각이 예. 신냉전 여부하고 또는 이제 다극화 여부입니다. 예. 그런데 지금 중국은 예. 신냉전은 원치 않고 있고요. 다극화는 이제 중국이 지향하는 바입니다. 예. 반면에 이제 북한의 경우는 이제 신냉전과 다극화라고 하는 두 개의 축으로 국제 정세를 보고 또 관리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예. 때문에 현 북중러 삼각 협력 정상들의 만남을 신냉전으로 표현하는 것은 이제 북한이 원하는 그런 이제 그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아, 북한이 원하는 그림인데 중국은 원하지 않는다는 건가요? 예, 중국은 이제 그건 왜 그런 거예요? 아직까지는 이제 예. 미국과의 협력 필요성을 이제 기대하고 있고요. 특히 이제 무엇보다도 한국이나 일본과의 어떤 협력에 대해서 계속 공간을 남겨두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제 북중러 3자로 묶일 경우 예. 완전히 이제 한국과 일본 그리고 이제 미국과의 협력 가능성이 없어지기 때문에 중국으로서는 이제 2045년까지 예. 세계 제1의 강국이 되는 이런 목표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직 20년이 남았기 때문에 예. 아직은 좀 힘을 길러야 된다는 게 이제 중국 내부의 전략가들의 생각인 것 같습니다. 그래요. 그럼 지금 미국과 전면적인 충돌하는 거는 좀 부담스럽다 이런 예, 입장인 그렇습니다. 거잖아요. 지금 하면 어차피 예. 이제 미국을 이길 수는 없고 그런 상태에서 많은 상처를 얻을 수밖에 없고 예. 또 지금 러시아나 북한으로부터는 사실 크게 얻을 수 있는 게 없거든요. 예. 뭐 러시아로부터는 물론 이제 에너지나 첨단 무기 기술이라는 예. 게 있긴 하지만 북한으로는 사실은 이제 상당히 좀 부담스러운 부분이 있거든요. 아, 그래요.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제 북중러 3 정상이 천안문 막루에 같이 섰지만 그 속내는 거의 동상 삼봉 수준이 될 수도 있는 그렇지만 거잖아요. 서로 다 이제 똑같은 생각이 아닙니다. 예, 다 생각이 다른 건데 하나씩 보겠습니다. 일단 이번 회담의 최대 수혜자는 그러면 김정은이라고 봐도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누구의 관점이냐가 중요한데요. 예. 중국의 관점에서는 이제 자기네들이 아니, 뭐 그렇겠죠. 그렇겠지만 이제 김정은 입장에서는. 우리 입장에서 본다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 최대 수혜자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니, 저 교수님. 그 예전에 할아버지 김일성 주석 때 사진하고 천안문 막루 사진하고 지금 어제 사진하고 이제 비교를 해가지고 조간신문 많이 실었더라고요. 근데 제가 이렇게 사진 보니까 59년이었나요? 예, 59년입니다. 그때 할아버지는 김일성 주석은 마오쩌둥 중심으로 저 밖에 있어요. 베트남의 호치민 주석 다음입니다. 다음이고 예, 예. 중국의 당시에 저우런나의 총리보다도 밖에 있거든요. 이게 배치 구조가 다른데요. 예. 2015년 이제 전승절 10주년 때는 중국의 원로들이 이제 그 왼편에 섰고 예. 오른쪽에 이제 푸틴 대통령하고 박근혜 대통령이 섰었습니다. 예. 근데 이번에는 이제 시진핑 주석이 이제 원로에 대한 예우를 이제 배제했기 때문에 예. 실제로 이제 좌우로 쓸 수 있었고요. 바로 이제 1959년도 이제 중국 건국 10주년 때는 예. 이제 사이사이 꼈습니다. 예. 일고택동, 그다음에 주울레, 그다음에 유속이 뭐 예. 임표 이런 사람이 썼기 때문에 그 사이사이 꼈는데 예. 뭐 굳이 얘기한다면은 이제 그 당시는 외빈 중에서는 셋째라고 볼 수 있어요. 후르시초프 다음에 예. 호지명 그 다음이 김일성이라도 본다면 예. 이번에는 이제 푸틴 다음에 김정은이기 때문에 뭐 약간 뭐 자리가 좀 더
상석에 앉았다고 볼 수 있겠죠. 어쨌든 할아버지 때는 밖에 있었는데 나 때는 옆으로 온 거잖아요. 상속 나름대로. 예, 그렇습니다. 이 자리 배치가 의미하는 건 뭐예요? 중국으로서는 이제 아까 말씀드렸던 2023년 8월에 있었던 예. 한미일 이제 안보 협력, 이른바 캠프 데이비드 정상회담에 대한 견제구를 날리는 의미가 있다고 봅니다. 그렇기 때문에 국가 비중으로 본다면 사실은 예. 북한이 러시아 다음에 북한은 아니거든요. 왜 그렇죠? 그런데 이제 북한 김정은 위원장이 예. 정말로 첫 외교 무대이기도 하고 예. 다자 외교 무대이기도 하고 그리고 이제 현재 국제 정서로 봤을 때 한미일 안보 예. 협력을 이제 견제하는 의미에서 일종의 이제 견제구를 날린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의 예. 지위를 좀 더 격상시켜 준 것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그 또 조간 신문들 분석해 놓은 거 보니까 그 세 나라의 공통점은 뭐 독재자인 거 당연한 거고 핵을 가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더라고요. 김정은이 핵을 가지고 있는 거 이것도 그 시진핑 옆자리로 오게 된 이유 중에 하나가 되는 겁니까? 그렇게 원인 이제 중에? 해석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습니다만은 예. 사실은 그건 이제 그런 해석을 받아들이게 되면 우리로서는 굉장히 위험한 겁니다. 예. 왜냐하면 한반도 비핵화에 대한 목표가 사라지는 걸 의미하기 때문에 예. 오히려 우리는 이제 의식적으로 그런 예. 부분들을 이제 받아들이지 않고 있고요. 굳이 핵을 보유한 걸로 친다면 이제 그 벨라루시에도 이번에 대통령도 왔는데 거기에도 이제 뭐 러시아 거긴 하지만 이제 핵무기가 배치돼 있습니다. 배치는 돼 있다. 예, 그렇기 때문에 핵 문제를 너무 강조하다 보면은 예. 사실은 그걸 이제 기정사실화 시켜버리고 예. 북한을 핵 보유국으로 인정하는 이런 이제 논리적인 귀결이 오기 때문에 우리가 좀 예. 조심스럽게 접근해야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아니, 네, 김정은 위원장의 새 노선을 안러 경중 이렇게 표현하는 저 시각들이 있더라고요. 안보는 러시아에, 경제는 중국에. 이거 맞습니까? 예, 굉장히 우리가 이제 이른바 안미 경중에 예, 예. 대비시켜서 하는 표현인데요. 예. 실제로 이제 그동안의 안보 문제에 있어서는 북한이 자주국방을 얘기를 해왔지만 예. 상당히 취약하지 않았습니까? 이제 이런 부분들을 지금 이제 북한과 러시아 간에 준 동맹 조약을 맺음으로써 어느 정도 안보 문제를 러시아로부터 보장받았다고 볼 수 있고요. 예. 경제 문제는 사실은 이미 2023년도 말 현재 북한의 무역 의존도가 98.3%입니다. 예. 그래서 순수한 단순한 경제 의존 관도로 본다면 이미 이제 뭐 경중은 돼 있는데요. 예. 다만 이제 차이가 있다면 지금 러시아는 이제 노골적으로 이제 안전 보장, 첨단 무기라든지 이런 걸 제공을 약속하고 있고 실제 제공을 한 반면에 예. 중국은 이제 책임 대국을 내세워서 예. 유엔 안보리 결의에 위반되는 상황에 대해서는 굉장히 조심스럽습니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2045년까지 넘버 원이 되기 전에는 예. 함부로 함부로 행동하지 않겠다는 것이고 미국한테 빌미를 주지 않겠다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로 이제 중국은 하위 단위에서는 이제 뭐 안보리 위반하는 사례가 상당히 많이 있지만 예. 적어도 중앙 정부 차원에서는 유엔 안보리 결의를 지키는 이런 공식 입장을 취하고 있거든요. 예. 근데 이런 부분들이 이제 결국은 이제 경중이라고 한다면 예. 결국은 이제 러시아가 유엔 안보리 결의를 무시하고 북한에 이제 군사 지원을 하는 것처럼 예. 그런 이제 과감한 경제 지원이 있을 때는 이제 완전한 경중이라고 볼 수 있고 아직은 좀 북한이 볼 때는 예. 유엔 안보리 결의라는 틀 속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좀 불만이 많은 상태입니다.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한테 점수를 따서 결국 이제 이런 유엔 안보리 제재와 무관하게 예. 좀 경제 원조를 받고 싶어하는 게 이제 북한의 속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 김정은 위원장은 저 천안문 열병식 천안문 막루에 올라감으로써 얻은 거는 뭐예요? 한마디로 딱 정리하면. 일단은 북한이 이제 그동안에 내세웠던 건 이제 전략국가라는 말을 썼다가 예. 2023년도 전원회의에서는 이제 강국이라는 말을 쓰기 시작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북한이 이제 본격적으로 핵무기 보유를 근거로 해서 강국 외교를 해야 된다는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예. 북한식으로 본다면 이제 외교의 정상화라고 볼 수 있습니다. 과거 김정일 국방위원장 같은 경우는 과거 이제 노무현 대통령 만났을 때도 예. 세상 사람들이 나를 은둔의 지도자라고 하는데 예. 내가 은둔하고 있는 게 아니다 이렇게 좀 비유를 했지만 사실은 이제 국제 무대 한 번도 나온 적이 없거든요. 반면에 이제 할아버지 김일성처럼 예. 김정은 국무위원장이 이제 국제 무대에 공식 데뷔한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이제 세계 지도자 반열에 나름대로 이제 스스로 강대국 외교 한 차원에서 예. 모습을 드러냈다라고 평가할 것 같습니다. 이거요, 교수님. 이거 사실은 가정적 상황인데 만약에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여기 갔다면 그러면 어떤 장면이 연출됐을 거라고 아마 보세요? 이재명 대통령이 가셨다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안 왔을 가능성이 많고요. 그래요? 예, 마주치기 그렇습니다. 싫다 이건가요? 예, 그렇죠. 왜냐하면 지금 적대적 두 국가 관계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예. 남조선하고는 이제는 대한민국으로 부르겠죠. 상면도 하기 싫다, 상정도 예. 하기 싫다는 게 북한의 현재 입장입니다. 그리고 중국에 나와 있는 북한의 이제 여러 이제 공작원들이 그 동안에는 이제 남쪽 인사들 많이 만났는데 지금은 일체 안 만난다고 합니다.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예. 안 왔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 다음에 이제 만약에 왔다고 한다면 지금 예. 가정을 하셨지만 예. 서열상으로 본다면은 굉장히 중국이 좀 난감하긴 하겠지만 자리 배치. 예, 북한하고 중국은 예. 껍데기만 남았다 하지만 사실 동맹입니다. 예. 실제로 동맹적에 유효하고요. 뭐 반면에 그렇죠. 예. 한중 관계는 전략적 협력 동반자 관계이기 때문에 하나 격이 낮다고 볼 수 있습니다. 중국 입장에서 예, 보면. 중국 입장에서 보면 그래서 예. 만약에 이제 가정이긴 하지만 만약에 배열했다면은 예. 김정은 위원장이 약간 상석에 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시진핑 입장에서는 김정은 위원장이 오는 게 좋았을 거예요. 우리 이재명 대통령이. 이재명 오는 게 대통령이 좋았을 거예요. 오고 김정은 위원장이 안 온다고 하길 바랬겠죠. 정말요? 예, 그건 왜 그렇습니다. 그래요? 왜냐하면 지금 왜냐면 중러 혈맹 어쩌고 저쩌고 그러잖아요. 혈명은 이제 계속 얘기하지만 중로는 북쪽이구나. 관계 없는데 북쪽. 죄송해요. 예, 북중 간에는 사실은 그 중국 내부에도 예. 북한이 전략적 자산이냐 아니면 전략적 부담이냐는 논쟁이 있었거든요. 그래서 지금 예. 중국 입장에서 보면 상당히 부담스러운 건 사실이거든요. 아. 그리고 이제 그 바이든 행정부 때는 예. 북한 카드를 이용해서 미국과 타협을 여러 차례 거래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예. 그것 때문에 이제 중국에 대한 그 북한의 시각이 곱지 않죠. 예. 그러니까 자기네를 희생시켜서 예. 미국과 타협을 하려고 했던 지도가 있었거든요. 그래서 시진핑 주석 입장에서 본다면은 아무래도 예. 한국으로부터는 얻을 게 많은 반면에 무엇보다도 한미일 삼각연대에서 예. 한국을 떼어내는 효과도 있고 또 한국의 앞선 반도체 기술이라든지 예. 여러 가지 면에서 이제 중국이 앞서 있긴 하지만 첨단 분야의 일부 기술들이 한국이 가지고 있는 게 있습니다. 이런 예. 부분들 때문에 한국과의 협력을 더 원하는 것이죠. 그러면은 교수님 말씀 들어보면 중국은 북중러 이렇게 세 명이 묶이는 것보다는 미국과 중국 G2로 발돋움하는 거 이걸 더 원한다는 그런 말씀이신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시진핑이 처음에 등장했을 때 얘기했던 것이 예. 그 미국과 중국 간에 예. 그 대국 관계를 이제 예, 맞아요. 양대 대국 관계를 내걸었는데 그 당시만 해도 이제 미국이 걷어찼죠. 무슨 이들이 우리랑 뭐 맞먹냐 했는데 지금은 이제 거의 예. GDP의 뭐 7, 80%까지 왔기 때문에 예. 거의 뭐 양대 관계를 형성하고 있다고 볼 수 있겠죠. 그럼 이번 행사로서 중국이 주빈인데 중국이 호스트인 중국이 얻은 건 뭐예요? 중국은 이제 그 네 가지를 보통 얘기하는데 무엇보다도 첨단 무기를 선보였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을 때릴 수 있는 예. 그리고 한국에 배치된 사드를 무력화할 수 있는 동풍 17 같은 것도 배치했고요. 또 예. 하나는 역사 수정주의입니다. 이번에 보면은 이제 항일전 승리를 얘기하는데 사실 항일전을 치른 것은 국민당 정부한 예. 거거든요. 근데 지금 이제 10년 전 예. 제 7차 70주년 전승절 때부터 마치 이제 항일전을 주체가 중국 공산당인 것처럼 받고 있고 이것은 예. 뭐냐면 대만 통일의 명분도 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상당히 여러 포석이 있다고 볼 수 있고 이런 부분에서 이제 시진핑 주석은 본인의 어떤 지도력을 확고히 한 부분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에 대해서도 예. 함부로 우리 건드리지 마라. 그래서 이번에 시진핑 주석의 발언을 보면 평화냐 대결이냐 이거를 이제 선택해야 된다라고 강력한 이제 경고 메시지를 날렸는데 예. 이런 부분들은 이제 어떤 중국의 좀 자신감이랄까요? 이런 걸 좀 보여주는 게 아닌가 생각합니다. 자 그러면 대중 견제 이거를 항상 얘기하고 있는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어제 그 행사를 어떻게 봤을까요? 그러니까 시진핑 주석에 대해서는 한마디 안 하고 예. 오히려 이제 김정은 위원장이나 푸틴 대통령에 대해서 좀 아쉽다. 내가 너한테 얼마나 공을 들였고 친하다고 그랬는데 예. 결국은 시진핑한테 달라붙냐는 약간 메시지를 냈습니다. 예. 그리고 이제 시진핑 대해서는 특별한 이제 직접적인 언급은 하지 않았습니다. 이런 예. 부분을 봤을 때 실제로는 이제 중국에 대한 불편함이 있지만 결국은 중국과는 아직까지 이제 지금 취임 이후에 한 차례 연기돼서 11월 10일까지 휴전 상태입니다. 예. 관세 통상 협상에서 이제 휴전 상태이기 때문에 아직은 이제 중국을 직접 자극하기보다는 그동안에 러시아 우크라이나 휴전 과정에서도 협상에서도 상당히 푸틴한테 공을 들였고 예. 실제로 이제 아직 뭐 성과는 없지만 김정은 위원장한테 여러 차례 이제 러브콜을 보낸 상태에서 예. 푸틴 대통령과 김정은 위원장이 이제 시진핑한테 달려갔기 때문에 예. 좀 아쉽고 서운한 감을 이제 표현한 것이 이제 사실입니다.
아니 어제 이제 저 SBS 단독 보는데 우원식 의장이 이제 김정은 위원장 잠깐 마주쳤다는 거잖아요. 그 이재명 대통령이 사전에 줬던 이제 메시지를 전하려고 했다. 뭐 김정은 위원장한테 전달됐는지까지는 아직 확인된 건 아닌데 요게 전하려던 메시지가 좀 보니까 적대와 대결의 시대는 뒤로 하자. 평화 공존의 새 역사를 함께 만들어갔으면 한다. 뭐 이런 메시지라고 하던데 이 메시지의 의미는 어떻게 보고 계세요? 현재 뭐 이재명 정부의 대북 정책 기조를 이제 설명한 것이고 예. 또 북한이 내걸은 적대적 이국가 관계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예. 좀 평화 공존 적대적인 관계가 아니라 평화 공존 관계로 전환하고 또 지난 정부에 있었던 남북 간의 군사 충돌 위험 이런 고조된 군사 위협을 좀 완화하자 이런 의미인데 실제로는 이제 악수만 나누고 뭐 예. 특별히 뭐 그 메시지가 전달됐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예, 시간이 예. 별로 없었다고 하는 예, 것 같고 맞아요. 예. 오늘 우원식 의장이 이제 귀국하셔가지고 입장을 발표하겠다고 하니까 좀 자세한 거는 그때 들어가야 되겠지만 아직까지는 뭐 일단 의사 전달을 예. 좀 한 데 의의가 있지 않나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마지막 질문 될 것 같은데요. 교수님, 10월에 경주에서 APEC이 열려요. 큰 판이 벌어집니다. 트럼프 대통령 올 가능성 높은 것 같고, 예, 그렇습니다. 시진핑 주석도 올 수도 있는 것 같고. 예. 그럼 여기서 우리는 뭘 해야 됩니까? 이 큰 판에서. 사실은 이제 그 시진핑 주석과 예. 또 그 트럼프 대통령이 옴으로써 예. 만약에 이제 뭐 양자 회담 또는 다자 회담이 이루어질 텐데 여기서 예. 이제 적어도 한반도를 둘러싼 동아시아 정세는 신냉전 구도가 아니라는 부분을 이제 명확하게 천명할 필요가 있고요. 아마 그런 또 상징을 의미하기도 상징을 이제 적인 회담이 될 거라고 봅니다. 그런 예. 의미에서 본다면은 무엇보다도 이제 우리 외교의 순서가 그다음에 예. 한일 관계, 한미일 관계로 이어졌다면 그 다음 단계가 바로 이제 중국과의 관계를 푸는 겁니다. 예. 그리고 이제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이 끝난다면 다시 러시아도? 러시아. 예. 그리고 이제 북미 회담의 진전을 봐서 결국 이제 남북 대화로 가는 이런 이제 예. 외교적인 예. 그 로드맵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마 예. 그런 의미에서 이제 굉장히 중요한 알겠습니다. 적어도 이제 그 북방 쪽을 겨냥한 중요한 예. 어떤 외교적인 행사가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교수님 하나 더 있어요. 예, 예. 경주 올까요? 김정은 위원장이? 김정은 위원장은 아마 올 가능성이 없다라고 봅니다. 왜냐하면 내년 초에 예. 이제 구자당대회가 있고 그때까지는 이제 한국에 대한 적대적 관계를 유지할 거라고 보기 때문에 아마 그때는 좀 약간 시기가 이르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 여기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조성열 경남대 군사학과 초빙 교수였습니다. 교수님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